네, 이어서 주말 세 번째 영상이자 대형주 차트 분석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5개 종목을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보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봤던 그 SK아이들, 현대아이들은 내일 할게요. 네, 오늘은 이번 영상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BGF 리테일부터 GKL 쭉 해서 SK아이들도 보고 다른 카카오 아이들 그리고 현대 아이들 해서 효성 TNC까지 이 한 32개, 33개 되는 종목들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이거 보고 주무세요.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선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게요. 네,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에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한 얘기하거나 애매모호한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and 영어 같은 거 써가면서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말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정확히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돌파 매매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 돌파 매매 어떠한 앞에 언덕이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해야지 라고 하는 돌파 매매가 겁나는 위험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장이 좋아서 각각의 종목들이 고점일 경우에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누구도. 그러니까 SM이나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의 같은 경우를 혹은 GKL, 덴티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죠, 사실상.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언덕을 넘을 때만 매수하면 돼요. 네,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네, 뭐 이런저런 자꾸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에요. 네, 그냥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의 경우. 더블맨,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앞에 언덕 없이 그냥 쭉 빠지는데? 그런 거 안 하면 되죠, 뭐 그런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블맨, 이 자리가 언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네, 그런 자리는 안 하면 돼요. 네, 애매모호하게 자꾸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명확하게 단순하게 뭐 영화배우 김고은 아세요? 이뻐요? 어때요? 1초 생각하게 되죠? 그래, 그런 거는 언덕이 아닌 거예요. 자, 이영애 이쁘죠? 그래, 그렇게 바로 누가 봐도 주봉상 언덕인 자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카카오도 네이버도 LG화학도 셀트리온도 삼성전기도 하이브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모든 중대형주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의 클래식한 매수 타점은 그냥 언덕을 넘을 때 사면 돼요. 이 자리가 언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자리는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네. 이게 헷갈릴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고점에서 물릴까봐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나 뭐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도 보시면 언덕이 어디예요? 여기죠? 또 여기죠? 또 여기지? 그래, 이렇게 언덕을 넘을 때만 매수를 하면 된다. 요게 언덕이야, 더블맨? 요건 언덕인가? 뭐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요 자리가 뭐 언덕인가? 뭐 이렇게 요런 자리가 언덕인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빵빵빵 언덕 이렇게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면 된다. 더블맨, 여기는 언덕을 넘을 때 그러면 여기 언덕을 넘을 때 여기는 이상한데? 꼬라 박았는데? 뭐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저번주, 지지난주 지금 삼성전자 또 카카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뭐 디어유, 현대오토에버 또 뭐 있나요? 이런 종목들은
지수랑 더불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대형주죠.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면은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지쳐하셔서 네,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았죠. 그지?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원래 사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는 아니죠. 네, 우리 채널에서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 해야죠. 네, 우리는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정상적인 매수 타점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요 라인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데, 이 자리를 얘가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2023년 1월 20일 또 1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거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나는 지금 요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캔들로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요 캔들이에요.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면 일단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 갭을 메꿀 것이다. 이거는 진짜 돌파가 아닐 것이다 했는데 갭을 메꿨죠? 갭을 메꾸면서 일봉상 20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목요일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아니 뭐 정상적으로 갭을 메꾼 다음에 요 갭을, 여기 갭, 네, 원래 돌파하려고 하면 요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목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매하지 않는 종목이다. 돈이 있으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종목을 사지 삼성전자에 굳이 넣지 않는다라고, 뭐 채널 그냥 방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취향 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일단 사신 분들은 뭐, 네, 주봉으로 보면 갭을 깔끔하게 메꿨어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주봉으로 봤을 때에 요 갭을 뭐 확실하게 메꿨기 때문에 뭐 이제는 올라가는 데에 그런 장애물은 없어요. 가겠다고 하면 앞에 있는 언덕도 넘었고 갭도 메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걸리적거리는 건 없죠.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지에 관한 설명들도 이전 다른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주봉으로 보면 언제 산다고요? 그래, 언덕을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언덕을 넘을 때 이제부터는 무조건 앞에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의 언덕 넘을 때 사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삼성전기도 우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매수 타점 잡았을 때의 영상을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봐야지. 네,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삼성전기 8분 20초. 그 영상을 보세요. 양양음 그 설명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는 역시나 1차 매수 타점이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또 2차가 여기. 네. 뭐 지금 2차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 똔또인가요? 지금 2차는 거의 뭐 똔또이 정도 됐겠네요. 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은 항상 잘 나오는 모양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최근에는 우리가 이 모양을 보고 좋다고 느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도 사야 되는 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WCP의 일봉이 삼성전기의 주봉이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삼성전기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WCP의 일봉과 삼성전기의 주봉은 그 모양이 비슷하고 매수 타점도 동일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기는 다음 주부터 뭐 가겠죠. 어디까지 지금 갈 걸 알 수는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얘가 월봉상 양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양양에 관한 그 캔들 메커니즘은 삼성전기를 맨 처음에 매수하려고 할 때 잡아놓은 매수 타점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은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그런 영상을 보세요.
그런 영상을 보셔야지 이거랑 다른 모양도 적용해서 지금 삼성전기랑 똑같은 모양 월봉으로 양양은 양양양 진행되고 있는 거고 주봉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기아. 네, 기아도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양양음 양양. 두 번째 양봉이 5선을 뚫어야 돼요. 그렇죠? 또 KC. KC도 월봉으로 양양 두 번째 양이 5선을 뚫어버리고 그 다음 음봉의 저점이 5선 위에 있고 양양음 양양 양을 기대하는 거죠. KC 2020년도 우리 채널의 효자 종목 KC도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잠시만요. 네, 일봉으로 보면 반등할 때 추가 매수 타점은 여길 넘어야겠죠. 이제 요 언덕을. 그렇죠? 네, 여기 언덕을 넘어야지 삼성전기도 추매할 수 있고 얘가 조금 떨어져도 얘는 월봉상이 좋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하이브예요. 하이브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네. 자, 모든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그렇죠? 네, 무조건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점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점상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가는 점상이 어딨어? 팡팡팡팡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각도가 좋은 차트고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 그래 놓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음봉 없이 양봉으로 빵빵빵 이렇게 돌파가 되면 시세를 세게 주는 거죠. 인바디나 뭐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처럼 한번 볼까요? 인바디도 모양만 보시라는 거예요. 네, 얘는 기본적으로 241선 여길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 일단은 그냥 모양만 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차트가 빵 내려오고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여기 부근에서 세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한번 무너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모양이 뭐가 있어요? 무너졌다 가는 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 가더라도 빵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 올라가다가 여기 앞에서 한번 뚱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예. 아니면 아까 뭐 했었죠? 네,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도 요렇게 빵 떨어지면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면 원래는 여기를 못 넘어요. 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세게 빵 나올 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음봉 없이 양봉. 이건 너무 기본적인 모양이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러실 필요가 없이 잘 모르셨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를 봤을 때 하이브를 여기 얼마죠? 19만 6천 원이었어요. 여기 고점이 19만 6천 원이었는데 19만 6천 원 앞에서 어떻게 넘어야 된다고? 여기 1월 18일, 1월 19일 여기서부터 빵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지? 그럼 못 가는 거야. 또 여기서 빵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으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2023년 1월 30일의 고점이 19만 6천 원이에요. 1월 30일의 고점이 여기가 19만 6천 원. 네. 또 여기도 19만 6천 원.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요 모양에서 네. 여기도 19만 6천 원. 여기도 19만 6천 원. 똑같은 거죠, 값이? 네. 19만 6천 원.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한 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말 그대로 가운데 자리 돌파도 되고 커비드 핸들 메커니즘도 되고 그래서 한 번 눌렸다가 재차 19만 6천 원을 돌파하는 자리를 뭐 확실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19만 6천 원을 매수 타점이라고 잡았는데 문제는 하이브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뭐 하루 이틀 깨작깨작 이건 내려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장난치는 거지. 하루 이틀 깨작깨작 여기서 비비다가 금요일날 19만 7,200원까지 한번 찍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빠졌는데 이런 자리는 종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종가까지 19만 6천 원이 제일 중요한 자리죠. 하이브는 19만 6천 원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더블맨 넌 진짜 앞뒤 안 맞는 얘기 할래? 야 19만 6천 원 여기가 19만 6천 원이고 여기가 19만 6천 원이면 그냥 19만 6천 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되지 종가까지 뭐하러 봐. 그래? 그럼 종가도 보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진짜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에이, 더블맨 너 이거 너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갈 줄 알았는데 얘가 여기서 바로 갈 것 같으니까 괜히 약 파는 거지? 에이씨. 네? 그래. 이 앞에 있는 갭 때문에 여기 여기 갭, 요 갭, 요 라인, 요 갭까지는 요 갭이 얼마였어요? 여기 저가가 19만 8,500원. 요 갭은 이 갭까지 메꾸러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서 다시 두들겨 맞고 내려올 수 있다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가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서 이 갭을 돌파하려고 갔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재차. 요렇게 보면 각도가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하이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갭을 통과해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깨작깨작한 작은 양봉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여기에 저가 19만 8,500원 아예 20만 원 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네? 최근에 하이브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가 이때 올라갈 때 우리는 일단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거죠.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갭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 갭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대로 된 시세를 주느냐의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 갭까지만 딱 메꾸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이게 아까 하이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아 데이터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금융주, 증권주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 갭을 맞고 떨어질 때 나오던가 중간에 사서 그게 아니면 이 갭 자리를 완전히 돌파하는 이 라인에서가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금요일 날도 매수 타점이었죠. 이게 모양의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물론 여기 언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갭 19만 8,500원 여기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1,000원, 2,000원 차이인데 굳이 미리 들어가서 무너지게 되면 마음고생할 필요 없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이건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빵빵빵 이렇게 돌파를 하던지 아니면 아까 봤던 뭐였어요? 인바디나 세트레가이처럼 장대 양봉으로 쏘던지 그게 아니면 깨작깨작 움직이면 거기에 현혹돼서 매수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못 갔잖아. LG전자 기억 안 나세요? LG전자 못 간다고 죽었다 깨나도 세게 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갔어 LG전자? 여기죠. 이렇게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갈 때는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살 필요가 없다고요. 절대로 미리 살 필요가 없다. 그것도 그렇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미리 살 필요 없어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여기를 넘을 때 사도 돼요. 97,100원. 그지? 빵빵빵 양봉으로 이렇게 시세를 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아모텍? 아모텍은 좀 다른 모양인데요. 그쵸?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채널 구독자라면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연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월봉으로 뚜껑을 따던 말던 얘는 결국에는 여길 보러 가는 거죠. 12만원. 그치?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우리 오늘 첫 영상이었던 카카오 네이버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지? 이 모양이에요. 메커니즘은 이 메커니즘. 이렇게 빵 떨어지면 사람들은 빵 떨어지면 거기에서 팔아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빵 떨어지면 살살살살살살살 올라서 어디까지는가? 여기 시가까지는 간다고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빵 떨어지면 살살살살살살 가는데 이제 얘가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핵심인 거죠. 86,8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번 사이클에서 아니면 얘가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한번 꽝 꼬라박았다가 그 다음에 갈지. 어차피 연봉이 좋기 때문에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차트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역시나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엔캠과 같은 메커니즘 진행 중이다. 엔캠 요 자리죠? 네, 요 자리.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아,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자,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볼까요? 네, 일봉으로 보면, 이제는 여기를 넘을 때 정찰병을 보내야겠죠? 일단. 왜냐면 여기까지는 갈 테니까. 86,800원까지는 살살살살살살 올라갈 테니까 일단 이 아이의 정찰병은 여기 83,200원 넘을 때 정찰병 그리고 86,800원을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연봉상 12만 원을 보러 가는 거니까. 30%나 남았는데 뭐. 여기 넘어도 네. 여기 정고점까지 30%나 남았어요. 30%. 그치요? 네.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절대로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요만큼도 미리 살 필요 없다. 한국항공우주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얘도 그렇죠. 얘도 빵 떨어졌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겠죠. 더블맨 빵 떨어진 것 중에서 살살살살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기준과 빵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그 차이는 뭐야? 그건 또 그런 종목이 나오면 그거 다 있어요. 교육 영상에. 그런 내용들도 교육 영상에 다 있으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 이런 모양은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이런 거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올라가면, 원래는 여기 중간,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뭐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죠. 더블맨, 이게 언덕이야? 요거 언덕 아닌가?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언덕이죠. 미리 사세요. 미리 사가지고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기다리실 수 있으면 뭐 미리 사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항공우주의 언덕은 요게 언덕이죠. 요거 그럼 정찰병을 보내세요. 이걸 사고 싶으면. 카카오는 네이버는 그지? 그래서 모든 차트가 굉장히 베리에이션하기 때문에 각각 차트에 맞는 어떤 매매법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언덕을 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요? 월봉, 주봉,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쵸? 이거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 라인 따라서. 꼬라박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샀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정수리에서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무릎에서 샀다가 뚜껑 따지면 나오는 게 어깨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내용이 있으면 내용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내일 보세요. 이 종목들은 효성 TNC까지.